그래서 20년 동안 이게 회의를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의 나가기를 눌렀구나. 계속 눌러야 되는데. 이게 또 뭐지? 이게 왜 나오지? 지금 저한테 뭐 공유 애플리케이션 이 창을 이동하십니다. 이런 뭔가 이렇게 다른 문구가 나와요, 지금. 네,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뭐지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러죠, 이게?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관계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사실 9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성인 비변을 조성해 보는데 저는 이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98년도까지 우리가 남자분들은 비만이 뭐야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2016년도에 오니까 무려 42.3, 쉽게 말해서 비만 지수가 20이나 늘었다는 거예요. 2배가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 남성들이 이렇게 됐느냐 봤더니요. 제가 그중에 혁혁한 공을 차지한 게 뭐 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고기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이 게임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다 어디서 모입니까? 옛날엔 공 들고 운동장에서 모였거든요. 근데 요즘 어디서 모여요? 예, PC방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 자, 근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젊어서 뚱뚱해요. 여성분들은 나이 들어서 뚱뚱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 공유 애플리케이션 이게 자꾸 뜨는데 맞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또, 좀 난감하네요. 다시 껐다 다시 들어갈까? 네. 공유 중지하고. 네네. 네. 오늘 좀 대박입니다, 진짜. 자, 이제 됐죠? 네, 잘 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예. 그럼 나이 들어서 뚱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들은 30대, 40대에 쫙 올라갔다가 이제 점점 내려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여기까지는 조금 남자보다 훨씬 덜 하다가 언제 요 50대부터 급격하게 여러분 17.9하고 3.7, 3.7하고는 뭐냐? 요때까지는 외모로나 내가 봐도 남이 느껴도 살이 안 찐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33.7 정도 가면 야, 좀 쪘다 이렇게 얘기하고 42.7 이 정도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좀 푸짐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좀 달라요. 남자분들은 젊어서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뭘 주목해야 되냐면 그 이유가 이 기초대사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대사량이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심장은 뛰고요. 혈액은 돌고 콩팥에서는 엄청난 혈액을 또 걸러내고 이런 수많은 그리고 근육은 끄진 수축과 이완을 하고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쓰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먹은 기초대사 에너지의 70%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누워서 자고 있는데도 쓰이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우리가 이제 활동 에너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운동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기초대사량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대사량이 남자분들이 훨씬 더 높은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먹은 음식물들이 전혀 소비가 되고 있지 않다, 안 된다기보다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특히 기초대사량이 예, 선생님 많이 가는 게 수고하셨어요. 누구다? 바로 이 여성분이라는 거예요. 자, 체중 저질이 어려운 이유.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남자분들은 마음 먹으면 살 빼요. 남자분들은 이제 근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기초대사량, 이 활동 에너지가 여성분들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지만 여성분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의존한다? 기초대사량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나이살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그 나이탈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먹는 걸 줄이고 그리고 운동량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은 좀 올리고 칼로리는 줄여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체중의 기본 컨셉입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은 기초대사량은 나이 드신 분들보다 좀 유리하나 이 젊은 분들의 이렇게 음식 섭취 형태를 보면 저희 딸이 지금 중2인데요. 얘는 요즘 흑당 밀크티에 빠져가지고 그걸 하루에 꼭 2잔을 마셔야 저녁에 잠이 온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분들은 또 이렇게 단 음식, 기름진 음식에 또 열중하기 때문에 또 젊은 친구들의 비만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어쨌든 살 빼는 건 쉽지 않다. 자, 이게 기본적인 다이어트의 컨셉입니다. 이거에서 다이어트는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먹은 것과 소비한 것이 균형을 유지하면요, 체중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섭취 칼로리가 많아지고 소비 칼로리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체중은 증가하죠. 그 다음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고 소비 칼로리가 많으면 체중은 감소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문제. 내가 섭취 칼로리를 유지하면서 소비 칼로리를 많이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죠. 1번. 2번. 내가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서도 나 소비 칼로리는 내가 많이 못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걸 내가 좀 차단하겠다. 2번. 여기서 다이어트 효과는 뭐냐면요. 전문가들마다 비율이 의견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무려 99대 1입니다. 다이어트.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급하던 다이어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뭐 2년에서 5년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2년에서 5년 동안 살이 점진적으로 빠진다.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선택합니까? 안 합니까? 예, 비즈니스 외에는 선택 못 합니다. 그죠? 우리는 어때요? 일정한 짧은 기간, 한 달이나 2달 사이에 어쨌든 우리가 만족스러운 항상 우리가 예전에 한때 왕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체중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이런 단기적인 또는 상업적인 다이어트에서는요. 소비 칼로리를 늘리는 것으로 살을 빼는 것은 1입니다. 오로지 뭘로?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단기적인 다이어트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자, 기초대사량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PPT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공유할 테니까 그것도 알아보시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체중 조절을 위해서 무리하게 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기초대사량을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더 이상 고갈되는 걸 막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없는 부족한데 어떻게 나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무리하게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역효과예요. 특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의 요요보다도 여자분들의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 훨씬 심하다는 것은요. 아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분들은 어디에 많이 의존한다고? 기초대사량에 많이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쩔쩔쩔쩔 굶어가지고 기초대사량을 줄인 상태에서 살을 좀 뺐어요. 그리고 다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이미 낮아진 기초대사량에서 요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절대 굶는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 우리 다이어트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정상적인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는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적으세요. 적어. 지금 적는 거 안 보이는데 볼펜 꺼낸다 실시. 농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예요? 배고프면 끝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데 배고프면 끝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배고프다는 걸 한 3일만 인지하잖아요. 그죠? 그럼 기초대사량은 바로 줄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걸 인지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사진 2개 보여주면서 비포 애프터 얘기하면서 나 이렇게 살 뺐다 가니까 혹하죠. 그분들 다이어트 실시하면 여러분 엉망됩니다. 몸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생계를 벌어야 되는 거 여러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지만 일반인들은요. 절대 그거 유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배고프면 안 됩니다. 아니 다이어트를 하는데 배고프면 어떡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마이너스로 생각해요. 뭘 뺀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먹는 걸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이어트는요. 빼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체인지예요. 제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다?
빼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다.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다이어트는 가능해집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겠죠? 아니 당신 그거 100% 장담하냐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이 강의도 무료입니다. 저는 절대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데이터로는 뭐다?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를 보시면 아까 제가 활동 에너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쉽게 말해서 소비 에너지라고 했거든요. 이 소비 에너지가 분명히 15%, 35%를 차지하지만 이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150kcal면요. 밥 반 공기입니다. 반 공기. 식빵 한 개를 먹어가지고 내가 이 칼로리를 소비하려면요. 걷기를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가볍게 달리기 30분에서 40분. 줄넘기 20분. 골프 18홀. 여러분 반 공기 더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빼려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거는 너무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비만은 단순히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운동으로 살 빼려는 건 비현실적인 연구 결과. 이 존 서핀버 교수는 여기도 보시면 아까 비교하는 것처럼 1980년대나 지금이나 칼로리 섭취는 3분의 1이 증가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80년대부터 2016년도까지 보셨죠? 칼로리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25년 동안 성인 남성의 하루 소비 칼로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 비만은 뭐다? 바로 먹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을 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음식 섭취량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 섭취를 30%를 줄이면 동등한 효과를 나타낸다. 아,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장님 제가 먹는 게 30% 줄이면 배고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30%는 뭐다?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30%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먹는 30%만 드러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적절하게 먹는 것만 하더라도 이 30%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카고 여성 평균의 몸무게는 83.4kg인데요. 와, 이 뭐야 이거 진짜야 이거? 나이지리아 여성들은요 평균 57.6kg래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나이지리아 여성, 나이지리아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논밭만 있고 맨날 밭에서 이렇게 호미 캐는 그런 이미지 상상되시죠? 근데 신체 활동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이 신체 활동의 차이는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열량을 소모하는가 봤더니 어떻게 돼요? 둘 다 똑같아. 근데 왜 이렇게 체중의 차이가 나느냐? 오로지 뭐다? 섭취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인 4,500만 명이 헬스클럽에 등록해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카드에서 빠져나갑니다. 돈이.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있습니다. 운동도 안 하는데 카드에서 돈 빠져나가겠어요? 근데 1993년도는 2,300만 명에서 2배나 증가했대요. 그래서 미국은 현재 어떻게 돼요? 3명 중 1명이 빈명이고 또 다른 1명은 뭐다? 과체중 상태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렇게 우리 TV나 아니면 광고에서 몇 킬로 보장합니다. 몇 킬로 보장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죠? 근데 그게 식단이 포함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것은요. 절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그분도 또 인정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여러분 운동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움직이냐 적게 움직이냐로 내 다이어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로 내 몸 상태를 먼저 평가하는 것. 우리가 소위 이걸 말해서 현실 점검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 다이어트의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뭐 기초대사량이 남자분들 2,600, 여자는 2,000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 지금 두 식단을 봤습니다. 밥 한 3분의 2 공기, 순두부찌개, 버섯 야채볶음, 뭐 우리 뭐 10첩 반찬, 15첩 반찬 이렇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밥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 총 킬로칼로리가 뭐예요? 425.
저는 고기 좋아하는데요. 자, 고등어 추가했습니다. 또 공구까지 넣었는데요. 또 총 킬로칼로리가 4,700입니다. 자, 이거 3끼 다 먹으면 얼마예요, 여러분? 제가 평균 500이라고 잡아도 3끼면 얼마예요, 여러분? 1,500킬로칼로리입니다. 여러분, 이 3끼 먹으면 배고파면 미칩니까? 이 3끼 먹으면 힘이 없어서 뭐 걷지를 못해요? 뭐 눈에만 노랗게 됩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한식의 우수성은 뭐냐? 칼로리가 지극히 낮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다? 여기에 잡곡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저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건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아까 그랬죠. 밥 3끼 잘 먹어도 살 빠진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먹는 것을 제대로만 먹어줘도 충분히 하루 3끼를 먹어도 우리는 절대 살이 찔 수 없다. 자, 요거는요, 한 5일간 어떤 분의 에너지 섭취량을 한번 제가 통계를 내서 이제 적으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 점심, 간식, 저녁 이렇게 됐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아침 430, 살밥 먹고 된장찌개 먹고 동태찌개 먹고 김치 먹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높지 않죠? 점심 341 높지 않죠? 저녁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조금 많이 먹었나 봐요. 552 순수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간식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라면 하나 때리고 선치까지 봉다리 하나 떨었는데 얼마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체크하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야한테 자꾸 문제를 뒤집어 씌워요? 예? 아침 굶었다, 점심 굶었다, 오늘 하루 한 끼만 먹었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얘를 줄이세요. 단기간이라도 살 빼고 싶으면 얘를 줄이세요. 또 한번 볼게요. 아침 446, 365. 아, 얘 좀 많이 먹었네. 802에요, 그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커피, 우동 이거 뭐 간이 기별도 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하나가 423이야. 야만 딱 드러내도 얼핏 보더라도 1000, 1400, 1500이죠, 그죠? 기초대사량보다 낫죠,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이 다 소비되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점심을 안 먹었어. 그죠? 근데 이분이 뭐예요, 사장님? 자, 보세요. 뭘 안 먹었어요? 오늘 간식을 안 먹었네. 그죠? 아, 이제 간식을 먹었네. 참, 여기 내 간식을 먹었네. 그죠? 그래도 한 끼를 빼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저녁에 이 사람 좀 과하게 먹었어. 그렇다는 손 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간식에서 무려 600kcal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걸 안 먹었다 가정해 봅시다. 이거는 밥 3끼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칼로리이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칼로리이네. 근데 중간에 뭘 먹어요? 요런 걸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웨하스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금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 짜장면 탕수육이 보세요. 칼로리가 엄청 높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무조건 외식하잖아요. 칼로리는 800 이상입니다. 800에서 1200 사이에 무조건 외식하면.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요. 밥 3끼 충분히 드세요. 대신 뭘 끊어요? 1번 간식입니다. 2번 외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5일 동안 총평균 칼로리가 2687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냥 특별한 운동 안 하고 기초대사량으로 유지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활동 에너지도 포함돼서라도 어떻게 돼요? 여자분들 아까 2200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무조건 뭐예요? 오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외식, 간식만 조금 신경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뭘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섭취한 것보다도 소비한 것 이내에서 소비하는 열량 이내로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잡곡밥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GI가 뭐냐면 당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음식물을 먹었어. 이게 쉽게 말해서 포도당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빨리 바뀌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바뀌는 음식도 있고, 그 빨리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갑자기 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일을 소화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할게로 미룹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에너지 대사에서 이런 지하의 집중 높이가 오면요, 너무 급하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 막 밀려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릅니다. 나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래. 그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갈까요? 예,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칼로리라도 지하 지수가 높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 여러분, 나도 몰랐어요. 이 바게트가 이렇게 높은지. 왠지 모르게 바게트 크면 여러분 지하 지수가 좀 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자, 쌀밥 한번 보세요. 떡. 여러분 감자. 여러분 이 감자는 절대 여러분 뭐 우리 감자는 알칼리 식품이다. 감자는 뭐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서 뭐 좋은 음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여러분 감자는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감자를 그래도 난 먹고 싶다 하면 뭘 먹어야 돼요, 여러분? 고구마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고구마 안 보세요. 55조. 여러분 라면도 안 보세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우동 안 보세요. 대박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내가 중독이 있다. 아, 나 이런 거 너무 땡긴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당지수가 높은 겁니다. 자, 다시.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은요, 중독성을 일으켜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꾸 이것들, 여러분, 바게트가 말 그대로 빵입니다, 빵. 여러분, 우리나라 빵이 비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빵을 지시고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빵을 보면 여긴 빵이 아니래요. 이게 디저트래요, 디저트. 달콤하고, 뭐 온갖 거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이든 다 어떤 빵 먹는다? 요런 빵 먹어, 요런 빵. 빵을 좋아해서 살찌는 게 아니라 뭐다? 그 빵에도 당지수가 높은 빵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아이스크림 63 적죠?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 뭔가 당긴다 싶으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저는 그래요. 저는 아이스크림은 그냥 뭐, 한 두 숟갈, 세 숟갈 먹는 게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야, 근데 사람들 빙그레 그 뭐야, 이런 뭐죠, 투게더. 그거를 그냥 한 자리에서 다 까대요. 뭐 그런 건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웹 보시면, 여러분 백미, 여기에 여러분 이런 걸 딱 같이 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당지수가 뚝 떨어지겠죠. 요 안쪽으로만 와도 굉장히 우리 몸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의외로 현미가 다른 그 뭐야 작곡보다도 높죠. 그래서 나는 현미밥 먹는다, 현미 섞어 먹는다, 이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 선택하죠. 최소한 두세 가지를 선택해야 작곡이지, 현미 하나 딱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뭐다? 약간 부족할 수 있다. 요런 것도 여러분 바꾸란 거예요. 밥 세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요런 것도 작곡각으로 하더라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당지수를 낮추고, 그리고 지방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낮아진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뭐 보니까 막 렙틴, 그렐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그렐린은 뭐냐면, 예, 먹고 싶게 하는 식욕 호르몬입니다. 여기 위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포만감은 뭐냐면요, 많이 먹어서 이제 더 이상 먹기 싫어 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요거는 위에서 나오고, 요거는 어디서 나온다? 지방에서 나와요. 자, 문제는 뭐냐면 살이 찐 사람들,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많이 나와야 돼요? 렙틴이 많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감기질이든 끄떡하세요. 맞죠? 지방에서 나오는데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살이 찐 사람들을 계속 더 먹으려고 할까요? 이 그렐린의 문제인가? 이 문제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위에 꽉 차잖아요. 그럼 그렐린이 40%가 뚝 떨어져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들어가는 사람은 이 그렐린이 변화가 없어.
근데 요것보다도 우리가 살찌는데 좀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렙틴이에요. 아니 지방이 많으면 렙틴이 많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렙틴이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에서 뭐가 발생되냐면 렙틴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 있는 거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이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 지방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신호를 보내서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했는데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네, 계속 무시하고 먹었어. 그러니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막 혼자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계속 문 똑똑똑 두드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기마가 버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차단해. 야, 너 오지 마. 그럼 얘는 뭐예요?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걸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인슐린 저항성 아시죠? 당뇨. 똑같은 역할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이 안 생겨. 먹으면 먹을수록 더 땡겨.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렙틴 저항성입니다. 자, 여기서 렙틴을 저항성을 줄이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요. 왜? 20분 정도 여유 있게 먹어야 돼요. 렙틴이 20분 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렙틴이 여기저기 여러분 다 채운 거야. 진짜 이러면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맛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식사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뭐다? 공식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아침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간헐적 단식이나 아침을 안 먹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내보면 아침을 먹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호르몬이 의해서 우리 몸이 배고프다, 배부르다를 느끼는데, 이런 것들을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데 뭐다? 아침 식사가 절대적이라. 여러분 절대 많이 먹으라가 아닙니다. 근데 뭐라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공복 상태에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한 샌드위치나 아니면 자몽주스 같은 거 꿀러서 먹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이걸 좀 기억하세요.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걸 먹게 돼야 어떻게 돼요? 바로 포만감을 느낍니다. 그런 거죠. 렙틴이 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뭐가 채워준다고? 섬유질이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라 그래요. 그레린 분비를 억제한다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레닌이 나온 공복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배부른 게 오래 가요. 다시 얘기할게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배부른 게 오래 가요. 그리고 지하의 지수 낮은 거를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천천히 먹고 아침을 꼭 먹고 섬유질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렙틴에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기초사항을 깔고 자, 우리 식품을 알아볼게요. 우리 이 식품은 자, 바디키 에센셜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8주 코스고요. 8주 코스의 가격이 이렇습니다. 비싼가요? 제가 시중에 그 8주 코스 다이어트 가격 중에서는요, 이게 거의 상중 하루 치면 하입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이게 효능은 있느냐? 자, 지금 10월 5일부터 우리가 요 바디키 프로모션을 하는데요. 요 10월 5일부터 사실 때는 여기 한정수량입니다. 여러분 좀 서두르셔야 돼요. 요게 15만원 업차지. 요게 지금 우리 사이트에서 요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얼마에? 3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사시게 되면 요걸 15만원에 드립니다. 근데 프로모션, 요게 원은 뭐냐면 요걸 사시게 됐을 때 아세로라하고 여러분 오메가 밸런스를 추가로 드리고요. 15만원 업차하자면 요거를 30만원짜리 15만원 드립니다. 또 15만원 업차하자면 어떻게 돼요? 요까지 같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모션은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자, 제품 구성에 프로틴, 아까 단백질 얘기했죠. 그 다음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이 있고요. 인터넷 연결이 부족하다는 거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강미지리자님. 자, 그 다음
식사 대용 쉐이크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요게 좀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사이트에서 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요게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옵니다. 우리 과거에도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신제품 나왔는데 와 요것도 대박이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 포켓 미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아침 드시기 힘들 때 여러분 아침 대용으로 완벽한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8주 동안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는데요? 8주 코스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1주 동안은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주를 이렇게 먹고요. 그리고 다시 1주를 이렇게 먹습니다. 쉽죠? 그래서 일반 식사 하시고 저녁에 가벼운 식사라는 걸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벼운 식사가 아까 여러분들이 아니 뭐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먹는 게 바로 가벼운 식사입니다. 근데 요게 양이 좀 부족해요. 아니 8주 코스면 8주에 맞춰서 다 줘야지 왜 이렇게 양이 부족합니까? 라고 할 때 이것에만 의존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또 칼로리 이내에서 아까 우리 뭐 된장국밥 이런 것도 드시라는 겁니다. 500칼로리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하셔서 드시고 또 그렇게 음식을 내가 이렇게 좀 맞춰서 칼로리에 맞춰서 먹기 힘드실 때는 어떻게 돼요? 요걸로 대신하라.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슬림팩이라는 건데 요거는 CLA와 슬림 스마트 여기 보시면 체지방의 감소에 도움을 준다 그랬죠. 근데 똑같이 체지방 감소인데 무슨 차이냐 있다면 요거는 우리가 지방을 섭취할 때 뭘 준다?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주고 요거는 뭐예요?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인들은 탄수화물을 지방보다도 훨씬 많이 섭취하죠. 그래서 요 CLA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람 몸에 기존에 지방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 지방을 드러내는 거. 요때 뭐가 필요하다? CLA가 필요하다. 그리고 슬림 스마트는 우리가 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되는 거. 요거를 딱 차단하는 게 뭐다? 요 제품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야,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빼내주네? 또는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이게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되는 것을 막아주네? 야, 이게 다이어트 핵심이네? 이 개념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밥 3끼 먹는 건 기본적으로 기초대사량 이하로 먹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내가 삼겹살을 먹고 싶어. 오늘은 정말 내가 빙그레 투게더를 한 통을 다 까고 싶어. 여러분 억수로 스트레스 받죠. 우리 몸은 먹어라 하는데 나는 힘들어. 그때 이거 2개를 먹는 겁니다. 내가 기름진 걸 먹고 싶어도 CLA가 그걸 차단시켜 줍니다. 내가 진짜 오늘 달콤한 거 뭐 빵 진짜 막 이렇게 막 파리바게뜨 빵 한 15,000원씩 이렇게 실컷 막 배 터지게 먹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이 슬림스타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다이어트, 지방 이런 식으로만 생각 연결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좀 오늘따라 좀 편안하게 먹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로 흡수를 차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한 다이어트, 좀 더 기분 좋은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뭐다? 이게 굉장히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여러분들께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CLA는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무려 마이너스 1.73kg. 여러분 지방 1kg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의 파리바게뜨 빵 있지 않습니까? 바게트 빵 한 5개 분량이 지방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특별한 일을 안 하고 오롯이 그냥 이것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내 몸에 오버하는 체지방을 얘가 감량시켜 준다는 겁니다. 아까 CLA 보셨죠? 요거 CLA를 우리가 HCA라고도 표현하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어떻게 돼요? 막아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8주 후를 볼게요. 초록색이 내장 지방입니다. 이게 확실히 어떻게 돼요? 8주 후에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품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 체지방이나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뭔가 땡긴다 먹고 싶다 할 때 어떻게 돼요? 이것에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한번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지금 그림을 사이즈 슬라이드를 못 넣었는데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저희 제품 식이섬유가 왜 들어갔냐면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센셜에서 가장 타사와 비교해서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는 게 뭐다? 바로 이 식이섬유예요. 여러분 식이섬유는 포만감도 있지만 제가 다음에 얘기할 다이어트의 결정적인 우리 몸에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한대로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식이섬유를 대박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17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쿠팡에 들어가셔서 식이섬유를 딱 검색합니다. 그러면요 다 뭐가 나오냐면 차전차피라는 게 나와요. 거의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어떻게 돼요? 변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용어로. 그러니까 마치 식이섬유를 그냥 변을 보게 하는 보조수단으로 식이섬유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6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도 여러분 편식하시면 안 돼요. 차전차피는 물만 흡수해서 자기 몸의 40배를 불립니다. 그래서 변 속에 물을 많이 해가지고 많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변을 내빼는 거예요. 근데 이 차전차피가 너무 많은 물을 흡수하게 되고 그리고 한 종류의 얘는 자기 몸을 불리는 걸 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우리 장내에서 하게 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별 효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굳이 왜 17가지를 넣어놨느냐? 이 17가지까지 해서 불용성화 식이섬유를 뭐예요? 3대1의 비율을 딱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식이섬유들이 우리 몸에서 장내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귀리섬유가 들어가 있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그랬죠. 혹시 여러분들이 GI 지수가 높은 음식물을 먹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완벽한 어떻게 돼요? 차단 효과가 있는 것이 뭐다? 바로 이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혈당을 비교해 보면요. GI 지수가 높으면 낮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높으면 어떻게 돼요? 확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그죠? 근데 귀리스를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높아진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이섬유가 차원이 다른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게요. 여러분, 똥배가 좀 들어갔어. 이런 얘기 여러분 하시죠. 그죠? 그때 혁혁한 공을 한 건 뭐다? 여러분,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뭐 쭉쭉쭉쭉쭉쭉쭉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이거예요. 단세지방산. 얘가 뭘 만들어낸다? 이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공복감을 억제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쉽게 말해서 내 몸을 자연스럽게 비만으로부터 탈출하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자, 볼게요. 학계 비만의 변수를 장애도 보고했는데 여기 보면 대표적인 장내 유익균인 뭐 이런 거 박테로이데데스 그래서 딱 뭐라 그러면 지방 축적을 막는 단세 지방산이라고 돼 있죠. 날신균입니다. 근데 퍼미큐티스는 어떻게 돼요? 지방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세포보다 더 많은 100조 개의 장내 무생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비만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비만을 늘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세 지방산이 어떻게 된다? 지방수포에 도착하면 일정한 손세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단세 지방산이 들어오면 더 이상 이 지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어떻게 돼요? 인슐린을 떨어뜨리고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했으니 보세요 여러분, 인슐린이 작용을 안 하면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 못하죠.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느낀다? 세포가 지금 영양을 흡수 못하니까 계속 뭘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세포 영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먹지 말라는 신호가 나와서 어떻게 뭘 막는다고요? 폭식을 막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 이런 게 있지만 이 당세지방산이 아까 염증을 억제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방에는 끊임없이 염증 활동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염증이 많으시는 분들은요, 지방이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지방과 지방과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염증이 생기잖아, 그죠?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셀룰로이드를 이렇게 뭉쳐버려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지방이 많은데 셀룰로이드라서 지방이 딱딱해지죠.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요, 염증이 많아져요. 그때 지방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 돼요? 셀룰로이드가 된다. 단세지방산이 이 셀룰로이드로 풀어줘요. 근데 이걸 뭘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바로 식이섬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이섬유는 여러분 꼭 섭취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그 식사 대용으로 나온 우리 바디키 쉐이크, 자, 여기에 단백질이 무려 16g 들어가 있어요. 고단백입니다. 그리고 치아 단백이라 그래가지고 식물성 단백질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무려 얼마나 들어갔다? 5g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20종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칼로리를 내가 딱 케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을 우리가 좀 가볍게 먹어라. 아까 보셨죠, 그죠? 가벼운 식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칼로리에 맞춰서 또 여러분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또 바쁘고 또 저녁에 또 야근이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힘들죠. 그때 요것에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너무 여기만 의존하면요, 사람이 낙이 없어져요. 그래서 간간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좀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하면서 그렇게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과거의 바디키에 비해서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바디키가 제 기억에 한 15년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10년이 변하면 강상도 변하는데 가격이 안 변하겠어요? 근데 얼마나 변했다? 야, 보세요, 여러분. 꼴랑 5,000원 올랐어요. 그런데 내용물은 무려 어떻게 돼요? 29g, 51g은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옛날 거는 단백질밖에 6g밖에 없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단백질하고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칼로리도 딱 제한돼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요 칼로리가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지방 우유랑 같이 먹으라 꼭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유를 먹을 필요도 없어. 여기다 물만 딱 타 먹어도 어떻게 돼요? 충분히 칼로리를 딱 제한하기 때문에 요거 한 잔만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충분히 한 끼 식사 대용. 칼로리는 줄이고 영양은 올리고 이런 제품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참 많이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아까 에너지 포켓 밀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좀 씹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꾸 뭘 마시고 알약 틀어놓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씹는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다 물만 딱 부어서 딱 흔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그 현미 같은 것들이 볶은 현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씹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여기도 단백질하고 아까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있고요. 여기 가지고 한 끼 식사가 제대로 되는, 그리고 곡물이 무려 24종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양한 곡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끼 식사로, 그래서 그냥 털어놓고 마시고가 아니라 꼬독꼬독 씹어가면서 맛있게 또 다이어트 할 수 있도록 제품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바디키 소닉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34만원. 이번에 프로모션으로 15만원만 업차하자면 어떻게 돼요? 이 제품이 옵니다. 저도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이게 복부 마사지 효과가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배가 따뜻하면 똥배가 들어간다고 그러겠죠. 이게 원적외선 소모케어라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온열감을 줍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 홈프 쇼핑 가보면 막 전기적인 자극을 해가지고 근육에 힘을 막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런 간단히 전기적 자극만 주는 거고, 요거는 복부 자체를 마사지 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자, 액티브 모드가 있어요. 운동을 놓친 그날에 어떻게 돼요? 텔레비 보면서 요거만 딱 차고 있으면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가 불편한 그날이 있죠. 오늘따라 내가 좀 장이 좀 꼬이고 뭐 좀 배가 좀 살살살 아픈 것이 저 컨디션 안 좋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밸런스 모드라 가지고 불편한 배도 어떻게 돼 편안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이 컴포트가 뭐냐면 사장님 이거 뭡니까? 모든 것이 귀찮은 그날 이게 어떤 날이죠? 뭐 그런 날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어, 또 생리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컴퓨터 모드로 또 이렇게 은근히 우리 제품은 성차별하는 거예요. 성차별. 가만 들으면 다 여성용이야. 그래서 여러분 또 여성들한테 이렇게 또 다이어트 하는데 팔준대 그죠 여러분. 또 그런 날이 오면 또 굉장히 불편하잖아. 이런 것에 또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물어봤어요. 왜 다이어트를 실패하냐 그랬더니 항상 자신의 의지가 약하다. 그쵸. 혼자 하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남들 다 맛있는 거 예전에 먹었던 거 먹는데 자기 혼자 못 먹고 그죠. 그렇다고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짜증을 낼 수 있나? 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먹어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항상 다이어트는 언제 한다? 내일 한다. 혼자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때 여러 명 모여서 같이 하자 그래도 마땅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 바디 에센스에 뭐 특별한 뭔가가 들어가지고 남들보다 더 타사 제품보다 더 다이어트 탁 빼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그렇죠. 다이어트 실패 요인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케어해주는 것들이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성공률을 높이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비포 애프터 가지고 우리 것도 이래 된다 이런 거 절대 속지 마세요. 다이어트 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내가 일상과 떨어져서 내가 예전에 먹던 걸 못 먹게 되고 옛날에 남들 가서 만나면 술 한잔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술도 한잔 못 하게 되고 뭐 좀 이렇게 차단된 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는 고립감이나 외로움이요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이어트를 많이 실패한답니다. 우린 그런 것들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같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저것도 클릭해 보시면 어떻게 진행한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거는 바디 게셋을 산 사람들한테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 보셔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올 2월 달에 프로그램 했던 것들을 그대로 진행된다니까 과거 했던 것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냐면 여러분 측정을 5번 합니다. 4번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초기에 살을 좀 뺐잖아요. 그죠? 그러면 끝까지 유지하는 게 몇 배? 5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꾸준히 내가 지금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체중을 재서 내가 동기부여를 갖고 끝까지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인바디를 통해서 바로 이 C형을 잡는 겁니다. C형. C형이 뭐냐면요. 체중은 많이 나가고 근육은 없고 체지방은 많고 완벽하죠. 그죠? 이런 C형이 우리 다이어트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I나 D들이 뭐 살 좀 뺐다는 걸 여러분 그렇게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살을 뺐다? 바로 이 C형의 성공률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팀장이 있어요. 최대 5명까지 유지해서 항상 서로 같이 떨어져. 요즘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한 반에도 못 만나잖아. 줌으로 다 서로 만나서 그 영상으로 확인하듯이 각자 앱을 가지고 5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하고 팀장을 통해서 밀착 관리도 하고 이래서 외롭지 않게 함께 다이어트하는 개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뭔가를 끊임없이 적게 해요. 그래서 데일리 칼럼이라고 해서 내가 식단계로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홈트 운동하고 있는지 수분은 잘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적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성공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미생을 수행해서 어떻게 돼요? 그 프로그램에 몰입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을 함께한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그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또 프로그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맞춤 목표를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 몇 킬로 빼고 싶어?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교 꼴찌한테 너 몇 1등 하고 싶어요? 그러면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죠? 아까 C형도 있고 I형도 있고 D형도 있는데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개인적 맞춤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많은 콘텐츠도 운영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 보십시오. 프로그램 참가자 중 어떻게 돼요? 66%가 완주했다는 거예요. 물의 체지방이 얼마나 빠졌다고요? 10.6톤이 빠졌어요. 야, 2.5톤 4대분, 5대분량이 빠졌네. 와. 그리고 전체 참여자 평균 어떻게 돼요? 여러분, 8주에 한 달에 1.5kg가 제일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8주가 모든 참여자들이 어떻게 돼? 평균이 이게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률이 높다는 거죠. 만족도를 5로 했을 때 무려 얼마? 4.39의 만족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뭐든지 무조건 안 먹어서 사람 홀쭉하게 만들어놓고 비포 애프터를 제공하는 그런 얄팍한 상술이 아니라 진짜 내가 건강하게 그리고 내 목표에 맞게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빼가지고 요요가 없는 그래서 그 체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내 체질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어서 바로 그것이 내 체중으로 이어지는 그런 삼박자를 갖춰줄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우리 바디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C에게 찾아 아까 제가 말했어요. CID 중에서 C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90% 이상이 이 C형에서 만족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 바디키 프로그램이 질적인 어떤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1시간이네요. 오늘 좀 사례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시간에서 생략을 하고 어쨌든 저는 우리 20대 여성분들이 좀 비만해가지고 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들이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여러분 20대 여성분들이 살이 찌면 한이 맺힌다 그러대요. 제일 이쁠 때 아니야. 제일 아름다울 때고. 살이 맺혀서 운동도 빡시게 해봤고 이제 안 먹고 진짜 거의 뭐 영양실조 걸릴 정도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요가 더 찌더래요. 근데 우리 다이어트를 통해서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게 살을 빼서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좀 10월 5일입니다.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좀 진짜 이렇게 꼭 필요하시다면 좀 참여하셔서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장점은 건강입니다. 근데 단점은요 담배 술보다 더 해로운 게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했을 때 후유증은 평생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 무모하게도 자기 몸을 망쳐서까지 다이어트를 한다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한 효율적 없는 다이어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